네. 방금 전에 단독 보도가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연합뉴스 TV하고 통화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급해도 원칙이 있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 역시 원내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다. 이건 완전히 추경호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제 특감으로 붙었잖아요. 추경호 대표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든 원내든 당대표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총괄 업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거다. 이거 내 거야. 이제 이런 취지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하겠다. 정부 여당 변화와 쇄신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득달같이 제가 보기엔 그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데 얘기한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수렴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렇게 맞나 싶. 저는 좀 포수합이 같다는 느낌이 들고 대통령의 그냥 대변을 한다고 보는 게 그 식사도 그렇잖아요. 밥을 먹는데 또 밥 먹으러 갔어요. 본인 얘기로 따르면 밥을 먹었는데 오락하게 또 밥 먹으러 갔는 건데 뭐 안 갈 수도 없겠죠. 3번 4번도 먹어야 되겠죠. 그 자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정진석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으로 추정된 우리 보도상 자꾸 고위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 하니까 정진석, 추경호 저는 다 윤석열 대통령 뜻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국면이 독대, 차담, 사진, 그 후에 만찬, 그 후에 특감에 대해서 반응 또 다 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이 사람들 통해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철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결국은 윤석열을 이겨야 되거든요. 추경호를 이기는 게 아니고 추경호하고 정진석이 막 소용없어.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윤석열을 이겨야 돼요. 추경호랑 싸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추경호가 뭔데 반모로 2번 밥 먹는 사람인데 뭐하러 싸웁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착해요. 추경호는 생긴 거 봐요. 그러니까 생긴 거로 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포인트를 자꾸 잘못 잡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실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유리한 전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랑 소위 말해서 드자비질하면은 격이 떨어져. 문양 빠져. 문양 빠져.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전장은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익명으로 하는 것과 실명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용산에서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완전 갈라설 결심을 하고 들이받든지 아니면은 진지전을 하려면은 당원들을 활용하는 그 방법으로 좀 길게 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설문 문항을 이를테면은 특별감찰관 내가 한번 조언을 해줄게. 그 설문 문항까지 해줄게. 명태균보다 더 센 그 김준일. 온라인 전당원 투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전히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특별감찰관을 연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추천을 하는 거를 계속 추진해야 되나 아니면은 국정쇄신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은 어느 거는 2번 당원들 대부분 2번 이렇게 넣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는 당대표의 권한이라고 그렇죠. 그런 설문 만들고 그런 거는 원래 여론조사가 다 그런 거예요. 살짝 이렇게 너찌라고 하거든. 너찌. 진짜 찔러가지고 유도하는 거예요.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 거죠.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거든. 그게 명태균 씨가 그런 했던 명태균 씨가 했던 명태균을 써. 잘 모르면은 명태균 감옥 들어가기 전에 빨리 쓰라고. 명태균을 써 빨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정말 적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저 박지훈 변호사 보니까 힐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딱 그 분명하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 각을 세우고 자신의 입장을 딱 관철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그냥 칠까 말까 하다가 고개를 팍 숙여버리는 게 벌써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 최근에 한겨레 칼럼이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한동훈 트라우마론데 샴쌍둥이론.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이 썼는데 왜 한동훈은 윤석열 앞에만 가면은 꼬리를 내리고 길을 못 피나. 첫 번째가 이제 트라우마론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20년 검사 동일체고 한 20년 동안 맨날 경로하는 거 보고 그렇지. 깨갱하면서 고개 팍 숙이고 일만 했잖아.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 거야. 뭐뭐 되면 알아서 90도 인사가 나오고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거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둘 다 맞을 수도 있는 또 하나 샴쌍둥이로는 이제 머리가 두 개고 몸이 하나인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런 관계라는 그렇지. 거예요. 온갖 같은 정치와 뭐 예를 들면 고발 사주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이게 샴쌍둥이로는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죽습니다. 분리를 하면은. 분리가 안 돼. 한동훈이 겁이 나는 거야. 네. 내가 진짜 비밀 많이 알고 있는데 한번 다 까봐? 여사가 온 거 내가 다 까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는 순간 자기도 죽을 거 그렇죠. 너무 겁나는 거야. 근데 그 칼럼의 결론은 용기를 내라. 힘내라 한동훈. 힘내라 한동훈 이거였거든. 나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 사실은 그러니까요. 너무 네. 많은 거를 서로 해서 양패 구상이 두렵다 한동훈은. 그렇죠. 근데 언제까지 쫄보 정치할 건가 한동훈. 비슷하진 않지만 전두환 노태우 관계라든지 MB하고 그 박근혜 관계라든지 사실은 그건 정권이 이제 이양이 된 거잖아요. 자기 편으로. 그때 사실 다 보면 그걸 극복을 합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는 친구긴 하지만 경례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각하! 본인은 친구다! 뭐 이렇게 두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단서 보내버리고 막 네. 결단마다 노태우 결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는 더더욱 그랬고요. 아예 이명박 그냥 무시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군인은 좀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말했던 검사는 저도 사실 제 얘기를 하기 조금 그런데 저도 저 초임 때 우리 부장 검사가 지금도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데 살짝 보면 쫄려요 이렇게. 또 그 양반이 트라우마가 불기소라면 있구나. 내 의사를 내가 기소한다 해도 그 사람이 불기소하면 불기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불기소하려고 그래도 기소하라 그러면 기소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약간 이런 게 있거든. 약간. 그러니까 상명하복의 질서 안에 있었던 지금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검사 동일체 그렇죠. 그런 이런 거. 원칙이 예. 있잖아. 예. 그 세월을 20년 이상 지내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쫄병과 부하의 관계로. 그걸 어떻게 이길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을 끼고 나와야 되는데 네.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양다리를 다 들고 저글링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잘해.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쫄병 한동훈이야? 쫄리는 쫄병 쫄리는 쫄병 한동훈. 근데 여기에서 돌파를 하려면 진짜 뭐 특검을 딱 걸고 거창하게 가고 앞서 이제 저희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 오셨는데 아니 다 필요 없다. 지금 10명만 모으면 한동훈이 캐스팅 보터다. 그러면 돌파하면 그러면 스타 되는 건데 한 스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버버 하고 있냐. 이게 답답하다. 그리고 무슨 특감 뭐 이런 거거든요. 특감은 돌파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엉뚱한 네, 얘기. 뭐 제2부속실 특감. 항상 하는 게 두 다리를 다 두고 있는 거야. 항상 두 가지 다 두고 여기도 요거도 뭐 여기도 안 돼. 그게 특감으로 갖고 온 거야. 답답하다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되고 뭐 어떻게 버티는 전략을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나서서 인터뷰까지 하는 마당에 권성동 권영세 중에 그렇죠. 하나가. 친유는 이제 또 다시 또 공세를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권력 투쟁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모습이 그러면- 그거예요. 그치. 너는 당 대표 끝이다 이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사진이 보여줘. 이게 그 이거 모습. 클로즈업 한번 다시 해줘. 이거 다시 봐야 돼. 원톱으로. 그러니까 이게 당 대표 그만하라. 저 그래 의전카 준비된 의전이라 한 게 그 네. 말이거든요. 네. 이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 기회가 지금 아직까지 며칠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권성동 권영세가 이제 할개를 치면 그분들이 나서면 한동훈의 대표의 어떤 그 공간은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딱 하나만 요거 한번 짚고 얘기할게요. 완전 유일하게 남은 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다. 여야 대표회담. 그렇죠. 가능성이 지금 있고 본인 또 이것도 중간에 회담 전에 면담 전에 꺼내 들어가지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화났을 것 같은데 야당 대표 만난다는 거 여기서 뭔가 탈출구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이 만나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최소한 10명 저는 10명도 필요 없고 8명 있으면 되거든요. 8명만. 신지호 이런 사람 말고요. 김종혁 이거 안 돼요. 그런 사람 10,000명에서 소용없어요. 원내에 한 명 더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만 모아 있고 이재명 대표하고 주고받는 뭐가 있다면 한동훈 대표 생명은 연장이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친한계 쪽 취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하고 손잡는 순간 보수의
유승민이 된다.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대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재명 손잡고 특검사는 안 넘을 거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35명 모았다고 주장을 하더라고. 오늘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분석과 전혀 다르게 뭔 소리야. 35명. 이게 정자 표시해서 모았다. 전도했나 보네. 전도해서 35명이 왜 이래 있습니까? 이렇게 못 있어요. 다음 주에 35명이 다음 주에 내리겠어요? 교회 나갈게. 거의 그거잖아 지금. 꼭 갈게. 꼭 갈게. 절대 그 보면 알아요. 이거 초코파이 받으러 가자. 법무사 절에 가가지고 대통령은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래 있거든요. 맞아.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자세가 나는 굉장히 상징하는. 이거는 넌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30명이 모여 있으면 이래 있어야죠. 이래 있어야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사람이라서. 만평이 말이 너무 안 돼요. 재밌더라고. 윤석열 딱 이러고 있고 네. 이름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입니다. 즉시 당 대표입니다.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해도 될까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아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일단은 그러면 사실상 한동훈 대표는 물러가는 컨셉인 건데 오늘까지 예. 상황을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든 남아 있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위 친한계가 결기 있게 붙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 지키기 사수투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명단을 보면 조경태, 아닙니다. 송석준, 아니에요. 박정하, 반반이에요. 네, 서범수, 반반이에요. 네, 장동혁, 네, 눈빛이 안 좋으세요 정성국. 요새 보면. 장동혁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 눈빛이 안 좋으세요. 아니라니까. 주진우. 아니 거기는 친윤이지. 친윤 아니야 친윤? 예. 거기는 예. 근데 친윤에 가고 싶어도 네. 퇴로가 없어. 윤석열이 완전 배신자 취급해가지고 친윤으로 갈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한으로 간 거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간 할 수 거야. 없이 할 수 친한 없이 예. 친한. 진종호 그 사람은 사격수. 사격 선수 네, 열심히 하시는 한지아 분들 대변인 뭐 이런 정도인데 그 정도요. 그러니까 제가 2명 한국당은- 정도 떠오르거든요. 네.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네.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들만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 밖에서 진지전을 구축했을 때 당장 집회가 막 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할지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대통령 만찬 허락하면 다 갈 사람들이에요. 그거 안 돼. 네, 이게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랑 손을 잡고 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이게 자기들이 만든 프레임이거든요. 한동훈부터 해가지고 뭐 이를테면 윤상현, 뭐 나경원 등등등해서 뭐냐면은 특검 가면은 탄핵이다. 대통령 탄핵이다라는데 정말로 김건희 특검을 가면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나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탄핵이 바로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특검은 특히 여사의 어떤 이 국정 개입 이게 있지만은 바로 이게 윤석열하고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또 하나는 그런다고 그러면 예전에 이제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국힘 의원들이 옛날처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 설 것이는 전 그렇게 또 안 보거든요. 물론 탄핵을 시켜야 된다라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여론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탄핵이 아니라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이거를 만들어야지 한동훈 이거를 돌파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부터 이거 막 특검 맞으면 탄핵이다 이렇게 해놓고 네. 지금 특검을 추진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그게 그렇잖아요. 말의 장난, 그러니까. 말의 그물에 걸려 있는 네, 거예요. 말의 지금 그물. 국회의원들 다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얘들 지금 우리 탄핵시키려고 저거 특검한다라고 벌써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민주당이 저러는 이유가 탄핵 작동시키기 위해서 특검한다. 그러면 특검하면 탄핵 된다는 거잖아요. 그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 말 그대로 조사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의 그물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탈피해야지만이 뭐 가능한데, 그러니까 유승민 얘기도 전 필요 없고 특검 탄핵 요 등치시키는 걸 벗어나야 되는 그거를 거예요. 한동훈이 쉽지가 깨야 않아요. 돼. 한동훈. 그거를 저도 그렇게 본인이 생각해요. 깨지 네. 않으면은 네. 이거는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배신자론에 갇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있는 거를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데 이거를 왜 대통령 탄핵으로 등치시키냐? 한번 붙어보자. 니들이 탄핵이라고 가야죠. 얘기하는 그래 거 이렇게 가야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논리 싸움도 좀 필요한 대목이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렇게까지 커지고 있고 모든 도하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특검 해버리면 끝날 일이에요, 사실은. 특검 해버리면. 네.
한동훈 대표 자유로워지거든요.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게 딱 걸려 있잖아요. 목에 딱 걸려 있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목에 가시처럼 딱 걸려 있어가지고 특검은 안 되고 특감을 하자. 감이나 들수 있어. 감이는 감색을 하고 왔네요 오늘 넥타이에. 답답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돌파구를 얻고 이렇게 해서 다시 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쏠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상당히 오래 간다. 그러니까 지지율 1%가 되든 저는 한국의 네타냐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 광화문에 100만 모여도 안 나갑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유시민 네. 전 노무현에 대한 유시민 작가가 MBC랑 라디오 인터뷰했는데 들으면서 공감되더라고요.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1% 내도 안 나갈 거야. 난 그러니까 뭐. 희망 고문이야. 탄핵된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뭐 말씀드린데 예. 그 조급한 마음 저도 이해가 가고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제가 무정부 상태다 이런 얘기 방송에서 많이 하지만은 탄핵을 목표로 뭔가를 하는 게 반드시 목표에 가까워지진 않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의혹이 있으면 이걸 해소하는 것 쪽으로 그래서 탄핵 얘기는 사실은 좀 지금은 자제할 때가 아닌가. 뭐 그 탄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김평론가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네. 한데 결국 탄핵이라는 건 3분의 1 국회라는 건 소추거든요. 시작이에요. 네. 시작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탄핵이 또 인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동환 검사 지금 봤을 때 그 사람은 충분히 탄핵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탄핵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결론을 나버렸어요. 그거 비춰보면 대통령이 그 후에 또 재판관들이 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탄핵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에서 될지 만약 그게 반대로 뒤집어지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렇죠. 완전 확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김준일 평론가 말씀처럼 뭐 모든 게 탄핵되면 다 끝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아주 그냥 탁탁탁 맞춰지는 시나리오고 그래야 될 가능성 낮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정치 상황상.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정부가 상당히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2년 반 더 된다. 간다고 봐야 돼요. 2년 반 그나마 더 다행 간다고 아닙니까? 네. 조선시대 같은 100년이 갈 수도 있는데. 아유. 루이 16세면 그 목 날라갈 때까지 가는데 네. 루이 16세 프랑스.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제 2년 반만 뭐 있으면 세월은 가잖아요. 국방부 시간 돌아가듯이. 그러니까 예. 그나마 2년 반밖에 안 우리 남았어요. 다 무슨 저 말년병장 심정으로 뭐 군대 시계 가듯이 기다리면서 이 정부가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